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21일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3단 로켓부와 위성 보호덮개인 페어링을 원활하게 분리했고 목표 고도 700km까지 진입했습니다. 마지막 3단부 엔진이 계획한 만큼 작동하지 않아 모형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은 절반의 성공, 미완의 성공 등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 독자 기술로 우주에 1톤급 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심지어 누리호 발사까지 투입된 인력은 보통 인공위성 로켓 발사 과정의 인력의 3%에도 못 미치는 인력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의 결과에 대해 누리호 관계자는 90%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누리호 1차 발사는 개발 중인 대상체를 비행시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행시험을 통해 100가지를 검증해야 하는데 90가지 이상을 확인한 셈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누리호 발사가 끝나자마자 중국과 일본은 한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1970년대의 중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전날 궤도 안착에 실패하자 중국 한 매체는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주요 외신은 누리호의 실패보다는 한국의 과학기술 진전에 주목했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22일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누리호는 중국이 1970년대 개발한 창정 이후에 미치지 못하며 종합적인 기술 수준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우주 전문가인 황즈청은 환구시보에 누리호의 운반 능력은 중국 최초 로켓 창정 1호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외신들은 누리호 발사 의미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미션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한국은 군사 미사일 능력과 민간 프로그램 모두에서 진전을 이루면서 중국과 일본의 우주 프로그램을 따라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우주 프로그램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면서 군사 및 민간 미사일 능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의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에도 일본은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도 한국도 로켓이라던가 미사일 같은 건 감히 시도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 과학기술이 어울리지 않는 원시적인 나라는 없다. 앞으로도 쓸데없는 일에 돈을 써서 국력을 하락시켜주세요 부탁합니다. 항상 전진하더라도 인류 국가의 돌입이 불가능한 나라네요. 북조선의 손톱일 때만큼이라도 해보라고.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고 우주에까지 쓰레기를 버린다. 신장에 맞는 일을 하길 바래요.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 미성공이라고 말하는 게 참 변명도 잘한다. 제대로 반성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 그러기 위해선 시원하게 실패를 인정하라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외신들은 누리호 발사를 두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리호는 이번 발사에서 마치 ICBM과 유사한 비행 궤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리호에서 분리된 위성 모사체는 3단부 로켓 엔진 연소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46초 일찍 꺼지면서 가속도가 붙지 못해 제 궤도에 진입하지 않고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 호주 남쪽 350여 킬로미터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총 비행거리는 약 8,100여 킬로미터로 알려졌으며 비행 궤적과 거리만 놓고 보면 우주발사체가 아닌 ICBM이 발사됐었다고 해도 이상한 게 없을 정도로 유사합니다. 특히 대기권 진입 시 다 타버릴 것으로 여겨졌던 위성 모사체가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ICBM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대기권 탈출로 재진입하는 기술인데 고온에도 타지 않고 내부를 보호하는 첨단 소재 설계 기술과 절묘한 자세 방향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한국이 사실상의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누리호의 비행 종말 시스템이 부착돼 있었다는 점도 의혹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미사일에서 최종 타깃과 진입 각도, 탄두 폭발 시점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장착된 종말 유도 시스템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여기에 해외 언론들의 보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직후 발사된 점, 최근 격해진 남북 군비 경쟁 등을 이유로 한국이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사실상의 ICBM 기술을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신들의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본은 앞뒤 상황도 없는 비판만 쏟아내기 바빠 보입니다. 그런데 누리호를 연일 비판하던 일본이 또다시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바로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때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전 가구에 지급한 아베 마스크가 정권이 2차례 바뀐 지금까지도 애물단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 당시에도 저품질의 배포 비용까지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마스크 공급이 원활해진 올해 3월 현재 8,300만 장이 창고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8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회계검사원이 아베 마스크 실태를 조사해보니 그동안 일본 정부가 사들인 아베 마스크는 총 2억 8,700만 장에 달했고 이 중 약 30%인 8,300만 장이 올해 3월 현재 배포되지 못하고 창고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고에 처박힌 8,300만 장을 조달 비용으로 환산하면 115억 1천만 엔, 한화로 약 1,200억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비해 현재는 시중에서 품질이 좋은 마스크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굳이 아베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로 남게 된 것이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사들인 자산이어서 폐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베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정부가 주문 제작해 지난해 4월부터 무료로 배포한 천재질의 마스크인데요. 일본 정부는 아베 마스크를 전국의 모든 가구에 2장씩 우편으로 배송했고 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등에도 공급했습니다. 아베 마스크를 주문 제작해 배포하는 데 총 497억 엔, 약 5,1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당시 마스크 품귀 사태 속에서 아베 마스크가 빨아서 여러 번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배송 지연부터 시작해 작은 사이즈 몇 번 빨면 망가지고 쪼그라드는 저품질, 이물질이 혼입돼 있는 불량품, 얇은 끈으로 인한 귀 통증 유발까지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조롱거리로 전락했죠. 아베 전 총리 본인도 처음에는 아베 마스크를 적극 착용했으나 마스크를 쓰고 나올 때마다 얼굴에 비해 너무 작은 크기로 조롱을 받았으며 이후엔 슬그머니 일반 마스크를 썼습니다. 소관 부처인 후생노동성은 마스크 품귀 사태가 해소된 후로는 시설 공급용으로 사들인 아베 마스크도 원하는 곳에만 배포하는 정책으로 전환했으나 수요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마스크는 그 자체로도 비용 낭비지만 엄청난 양의 재고 물량 때문에 세금을 계속 축내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보관 비용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업무를 위탁한 일본 우편 등에 아베 마스크 보관 비용으로 약 60억 원을 지급했고 올해에도 수억 엔의 보관료를 추가로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자키 요시히코 관방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아베를 계승한 스가 요시히데 정권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현 내각에서도 아베 마스크가 논란거리가 되자 조달 등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창고에 보관된 잉여분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로 다른 국가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전 중러 해군 함정 열척이 일본 열도한 바퀴를 돌며 무력 시위를 진행해 일본의 국방에도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국제정세 속에서 안보의 위협을 느낀 일본은 방위비를 2%로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원래 지금까지 미국을 믿고 방위비를 1%를 넘긴 적이 없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미국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제한 해지 이후 국방력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도산 안창호함을 시작으로 눈에 띄게 발전하는 한국의 국방력 증가는 일본의 최고 싱크탱크의 칼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칼럼에서는 최근 상상을 초월하는 한국의 국방력의 증가이다. 그동안 미친 듯이 발전한 한국의 반도체와 각종 IT 기술 개발로 인한 한국의 과도한 군사력이 자국 안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게재하였다. 주된 내용입니다. 이 칼럼은 아주 이례적이면서도 중요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K2 표전차, K9, 장갑 차레드백, KF-21 보람의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국방산업의 결과들과 군사력에 대해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력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본은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미사일이 일본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며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오커스의 발족으로 호주와 협력이 없어진 프랑스의 입장은 일본에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프랑스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으며 프랑스 정부가 한국의 핵잠수함의 진수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에는 프랑스가 마냥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랑스의 제안은 일본에게는 섬뜩한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핵잠수함까지 가지게 된다면 적국의 앞바다까지 조용히 들어가 조용히 공격하고 빠져나온다면 아주 위협적이게 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에 비상이 켜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은 앞으로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정 외교를 한다면 일본의 위치는 더 이상 회복 불능이 될 것입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30초면 내 주식 실력
이력 확인, 마스크 및 커피 쿠폰 전원 증정합니다. 이상 스쿨에서 추후 주식 컨텐츠 기획에 데이터 조사 중이니 참여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